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래프트 경마 1부 순서의 김준호입니다. 1월 9일 토요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돌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가 휴장 이후 경마로 치러졌죠. 그러다 보니까 좀 까다로운 편성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번 주 편성은 또 어떠한지 백돌 위원한테 한번 여쭤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 위원, 이번 주 편성이 좀 어떤가요? 네, 우선은 지난주 휴장 경마 자체에서는 많은 이변이 발생을 했었고 염려했던 것만큼 좀 어려웠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는 이번 주 한 주 자체는 토요 경마 자체에서는 전반부를 넘어가는 시점까지는 좀 더 인기도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가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중반부 이상 구도 자체에서는 능력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가 상당히 많아서 치열한 난타전이 그려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전반부 주 토요 경마는 전반부가 조금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해줬고요. 후반부 쪽이 조금 까다롭다 이런 편성을 말씀해 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가 날씨가 가장 춥다라고 지금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런 표현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겨울 되면 주로가 조금 무거워집니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측을 빗나가면서 주로는 가벼웠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영하권으로 떨어진다 아니면 역시 이제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그만큼 또 주로가 또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 경마 때는 전반부 쪽에서는 주로 컨디션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뷔전을 치르는 시네마치고는 주행 자세 자체나 주폭 자체가 상당히 열감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바로 5번마 KT 스타죠.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 자체가 워낙에 막강한 마필이라 푸차크로스 1순위의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선두력을 발휘할 수 있는 편성에서 앞선 장만 성공해 준다면 줄어든 1000m 거리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네, 실전 데뷔전에서도 좋은 능력을 보여줬고 이전제도 상대가 강해서 다소의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기본 순발력과 탄력에 대한 강점이 좋은 4번 킹스탑입니다. 킹스탑 역시 이제 순발력에 강점이 있다 하지만 주행 심사의 모습이라면 선입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에 저 역시도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킹스탑이 이번에는 거리를 내려온 만큼 좀 선점을 기대해보고 싶다. 저 역시도 1번마 킹스탑에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자, 이번 훈련을 통해서는 이제 목요일 때 발주 연습을 시행하고 나오는데 기존의 모습보다 발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잠재력에 대해서 충분히 이번 경주라면 극복이 가능한 마필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직전 경주를 띄우고 나서의 훈련 패턴을 봤을 때도 기존의 모습과는 확실히 힘이 차가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측 최적 3번 게이트의 전개 이점이라면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세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14번마 마일드 캡틴이라는 마필이 지난 경주 때는 발주된 요동을 치면서 늑발을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곽 게이트를 아예 신청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레이스를 펼친다면 마일드 캡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하지만 앞으로 분명히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 기본 훈련 시의 모습 자체는 여유감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은 이 정도의 편성은 충분히 넘어서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선두권을 끄는 마필의 능력이 강하진 않습니다. 충분히 자리 선점을 해나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짧은 출전 주기가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의 상승세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황령 기상의 선전을 기대하고 싶고요. 이번 경주는 해볼 만한 성적 속에서 승급전 무난한 적응 마친 만큼 기본 전력상의 상승세는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드리고 싶고
오늘 1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는 인기마들의 선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인데 과연 그 틈새를 도전할 마필도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경주 출마표 보시죠. 토요일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별정 경주 3세마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주행 심사 때 상당히 좀 발전 기대치를 보였던 말이 약간의 이제 텀을 두고 나오는데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좀 사뭇 궁금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백돌리 의원, 이번 경주에서 좀 많은 인기가 예측돼요. 1번마 피코타임이라는 마필이 더군다나 또 1번 게이트를 포진했는데 약간의 좀 텀을 두고 나온다는 것이 조금은 우려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상대적인 측면에서 이번 편성이라면 충분히 여유감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텀이 좀 길긴 했습니다만 그 중간 텀 자체에서 또 훈련 자체를 열심히 해줬던 마필인데요. 자, 주행 심사를 보시면 정말로 무리 없이 스피드감을 보여줬고 중속과 직선 주포까지도 상당히 여유감이 돋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훈련 때의 여유감도 있었고 병합 때에도 국산 3등급의 스노킹과의 모습에서 오히려 여유감이 돋보였던 마필인데요. 자, 이런 류의 마필들 자체가 데뷔전에서 입상을 못하는 경우는 선두권이 빡빡한 경우에서 전기를 못 풀어나갔을 때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하는데 지금 안쪽 1번 게이트에서 바깥쪽에서 스피드를 압박할 수 있는 마필 자체는 눈에 띄는 마필 자체가 6번 S클래스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이번 편성에선 데뷔전이라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평가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1번마 피코타임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코타임의 상대마 어떤 마를 선정했습니까? 역시 후차권에서는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마필이 8번마 과천 원더란 마필인 것 같습니다. 실전 4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서서히 경주력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데뷔 초에는 발주도 잘 안 됐었고 좀 주행이 덜 잡혔다는 느낌이 좀 강했던 마필인 것 같아요. 역시 직전 경주 스피드와 탄력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우수했었고 무엇보다 결정력에 대한 모습 자체는 아직까지 뛰어난 마필은 아닙니다. 하지만 편선적인 측면에서 지구력과 스피드에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추진이 좋은 페로비치의 기술하면 우선적인 관심권에서 분명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마필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5번마 퍼펙트 드림이란 마필입니다. 주행 심사 당시에는 좀 뛰어줄 모습으로 판단이 됐는데 데뷔전 당시에선 좀 기본기가 있던 마필들 사이에서 초반에 발주가 밀려버리면서 좀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행 심사와 훈련을 통해서 봤던 모습들 자체는 충분히 발전 기대치를 보였던 마필이라 실전 적응 마친 이번의 경주 강하지 않은 이번의 편성이라면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6번마 S클래스가 1200m를 뛰었던 마필인데 이번에 1000m를 줄여서 거리를 줄여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스피드는 12마리 중에서 가장 앞설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만큼 기습에 대한 가능성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상대마로 좀 인기를 나눠 양분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을 이제 선정했는데요. 제가 한 마필만 여쭤보고 싶어요. 6번마 S 클래스란 말이 1200m를 치르고 거리를 내려왔다는 점에서 좀 관심을 가졌는데 외곽에 있는 11번마 미래주역이라는 마필도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기에 문세영 기술을 기용했다는 점이 11번마 미래주역도 단거리 편성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마필을 배제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우선은 이 마필과 S클래스 두 마필 사이에서 저 역시 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만 5두로 추천을 드린다면 11번마 미래지역까지도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마필 중에서 이제 비교 평가를 했을 때 저는 훈련을 모습을 봤을 때는 11번마 미래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마체가 좀 뻣뻣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저는 6번마 S클래스의 스피드에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데뷔전을 갖고 있지만 1번마 피코타임의 좀 선전을 저 역시 좀 기대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요. 백돌 의원은 9번마 가천 원더 그리고 5번마 퍼펙트 드림 여기에 6번 S클래스 이 3대 마필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역시 1번마 피코타임의 8번마 가천 원더라는 마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 아닌가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토요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9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그래도
데뷔전에서 선전했던 말 그리고 데뷔전을 준비하는 말 이 두 마필이 좀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번 경주가 강선행마가 없다는 점이 이제 관건인데 과연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이 선전하는지 자 이번 경주는 백돌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를 드릴 오늘의 3경주입니다. 1200m고요. 9마리 단촐한 편성 속에서 능력적인 측면에서도 다소 정리는 드러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심에 대한 선정과 후착에 대한 압축이 무엇보다도 관심 있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경주인데요. 능력과 전개, 잠재력과 준비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역시 4도로 압축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자, 1번, 2번, 3번, 7번. 총 4두의 접전이 기대가 되는 오늘의 경주. 자, 초반부 전개는 인게이트 이점에 1번마 컴플리트 위너가 빠르게 치고 나갈 걸로 판단이 되는 모습이고요. 뒤이어 기본기 좋은 3번마 과천킨도 빠르게 선입권에 가담할 걸로 판단이 되는 모습입니다. 또 데뷔전이지만 잠재력이 좋은 마필이죠. 상하벌 강자도 선취입이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라 두 마필의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복병권의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 데저트 이글도 충분히 한 발을 써줄 수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3번, 7번, 2번 이렇게 4두가 3코너까지의 전개도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중에서도 이 4마필 중에서 가장 능력적인 측면에서 앞으로의 기대치, 이번 편성에서의 기대치가 가장 우수한 게 누군가 판단을 해본다면 데뷔전을 치르는 모습입니다만 잠재력 자체가 상당히 우수한 7번마 상하벌 강자를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행 심사지 당시의 모습을 보시면 초반부 발주 자체를 거의 의도적으로 후미권에서 차분하게 전개를 펼쳤던 모습인데 순간적인 중속만으로 선두권에 가담하는 모습도 상당히 여유감이 돋보였고요. 직선에서도 가볍게 몰아가는 탄력 자체도 신의 마필치고는 주행 자세 자체가 워낙에 좋았던 마필입니다. 우선은 뛰는 모습을 봤을 때 1000m보단 1200이 좀 어울리겠다 판단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데뷔전을 1200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강자 없는 편성에선 충분히 데뷔전이라도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후차권에선 역시 1번마 컴플리트 위너라는 마필이 역시 상승세의 모습이 워낙에 강하죠. 주행심사 당시에는 발주가 조금 좋지를 못해서 과연 실전에서 얼마만큼의 능력을 보여줄까 판단을 했었는데 기대 이상의 스피드와 직선에서의 주폭 자체는 기대했었던 모습보다도 상당히 성장세가 강했던 모습입니다. 1번 게이트의 이점 역시 스피드와 탄력을 고루 겸비한 마필이라 내선 게이트의 이점이라면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뒤이어 3번마 과천킨이란 마필도 두 마필의 틈새를 도전할 수 있는 세력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결정력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역시 편성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두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강제가 없기 때문에 최적 전개에서 두 마필의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세력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최대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일 것 같습니다. 바로 2번마 데저트 이글이라는 마필입니다. 아직까지 특별하게 데뷔 이후의 모습 자체는 큰 능력 자체를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훈련 때 모습을 보시면 계속해서 상태는 좋았는데 실전에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전력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이 두 사이에서 충분히 이번 편성에선 기존의 모습과는 다르게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편성과 전개를 만났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라 할 수 있겠죠. 3착만 하더라도 이 마필 자체는 충분히 가치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기본기 좋은 7번마 상하벌 강자를 중심으로 1번마 컴플리트 위너 그리고 3번마 과천퀸 2번마 데저트 이글까지 4두의 접전이 기대가 되는 오늘의 3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데뷔전을 준비하는 7번마 상하벌 강자의 선전을 좀 기대한다 이런 표현을 좀 썼는데요. 저는 이번 경주를 1번마 컴플리트 위너의 좀 선전을 좀 더 기대하고 싶습니다. 컴플리트 위너는 지난 경주에서 선취력을 발휘했는데 세라본드라는 마필이 선두권을 장악했던 레이스죠. 거기에서 선전을 했던 말이고 지난 경주 보면 지난주죠. 봉화사랑이라는 마필이 1200m를 또 거뜬히 이겨내는 모습 보면 1번마 컴플리트 위너라는 마필도 좀 더 발전 여지가 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두 마필은 좀 선전을 기대하는데 틈새를 도전하는 마필을 백돌 위원이 역시 이제 3번마 가천킨 여기 이제 복병세로 2번마 데저트 이글을 말씀해 줬는데요. 저도 한 마필을 여쭤보고 싶어요. 9번마 신기원이라는 마필은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이게 그 호크인 자마인데 그 지하주 기수가 낙마 사고 나서 6개월 만인가요? 그런 경주에서 출제해서
이 마필을 기승하면서 조금은 여력감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말입니다. 물론 흙을 맞으면 고개 찢어 심해서 제어하기가 까다롭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주행 중 고개도 높고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9번마 신기현이라는 마필. 이번에 다시 한번 외곽 게이트를 신청하고 있는데요. 이 마필의 입상 기대치 한번 여쭤볼까요? 역시 오두로 정리를 한다면 그 안에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 정말 잘해주신 것 같아요. 설명 자체나 이 마필의 기대치 자체도 앞으로 분명히 띄워줄 마필이다라고 저도 판단이 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역시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상하벌 강자나 컴플리트 위너의 전개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판단이고요. 선두권을 장악한다 해도 좀 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고 힘적인 모습에서의 변화는 아직까지 크게 느끼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 경주는 1번마 컴플리트 위너, 7번마 상하벌 강자가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거론한 2번마 데저트 이글이나 3번마 가천킹. 가천킹 같은 경우는 뭐 선입으로 전개가 가능한 말이죠. 결정력에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점이고 2번마 데저트 이글이나 9번마 신기현 같은 경우는 앞에 경주를 좀 유심히 주로 컨디션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주로가 가볍다 그러면 2번마 데저트 이글이나 9번마 신기현한테는 조금 더 경주를 펼쳐가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대의 마필이 게이트를 세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좀 인기마들 간의 선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인데 아직까지 경주 경험이 많지 않은 마필도 있어요. 그래서 좀 능력 검증이 덜 이뤄진 마필들이 있는 만큼 약간의 변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백돌위원이 준비한 경주인데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개대로 인사를 드릴 오늘의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총 12마리 마필 간의 접전 구도입니다. 무엇보다 스피드형 마필 간의 상당히 접전 구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번 경주만큼도 전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필요한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능력적인 모습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마필이 상당히 많고 전개에 대한 모습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데 역시 4두로 정리해 본다면 1번, 3번, 8번, 10번, 1번, 3번, 8번, 10번 네 두의 접전 속에서 경주의 진행이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초반부 전개는 게이트 이점이 좋은 마필이죠. 1번만 시가이스가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해 나갈 걸로 판단이 되는 모습이고요. 뒤이어 전개가 자유로운 마필 3번만 진영의 거인도 빠르게 2선에 가담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서서히 안정감이 좋아지는 마필 10번만 로열 웨이버도 순발력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선입권에서의 가담 능력은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을 모습이고요. 기본 회복세가 좋아 이변에 도전하는 마필 8번만 장산 불패까지도 세 두의 후미에서 타이밍을 노릴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1번, 3번, 10번, 8번, 1번, 3번, 10번, 8번 네 두가 초반부 전개부터 3코너까지 계속해서 접전이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되는데 역시 그중에서도 가장 기대치가 이번 편성에서 좋은 마필은 3번 마필입니다. 바로 진영의 거인이라는 마필이죠. 우선 이 마필은 5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2번의 우승과 1번의 준우승을 차지했어요. 보통 일반적인 마필 자체가 5번을 뛰면서 그 정도의 성적이라면 잘 뛰어줬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마필 자체로서 따져봤을 땐 좀 미흡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이 마필은 앞으로의 잠재력 기대치가 우수한 마필이죠. 최근에 좀 아쉬움, 좀 장거리에서 페이스 안배가 좀 부족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최단거리 1000m에선 타이밍이 좋은 우수한 모습 속에 주폭에 대한 여유감이 상당히 우수한 모습인데 이번 경주 자체에서는 상대적인 강자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더라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모습 속에 발주 연습을 통해서 준비를 최적에 잘해준 만큼 이번 편성까지는 진영의 거인의 상승세에 대한 의심은 좀 거두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후차권에선 역시 1번마 시가이스가 빠르게 치고 나갈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이 마필은 내선 전개에서의 전개와 외선 전개에서의 전개가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마필이에요. 그만큼 초반부 선두권을 어떻게 장악해 나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마필인데 지금의 경주는 1번 게이트죠. 부중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다 하더라도 빠르게 인게이트 이점 속에서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편성인 만큼 후차권에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볼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10번만 로열 웨이버입니다.
이 마필은 오히려 1000m보다는 1200이 좀 더 어울릴 수 있는 마필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스피드나 탄력 모두 고루 겸비한 마필인데도 불구하고 코너링시 다소 바깥으로 삐지는 악벽 때문에 가진 능력 자체를 원활하게 표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강자를 피했기 때문에 초반부 전개만 잘 풀어준다면 충분히 두 마필을 압박할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8번마 장산불패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2착으로 이번 경주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위 등급 시절에는 스피드로 많이 뛰었던 마필인데 이제 승급 이후의 모습 자체는 스피드보다는 좀 다소 힘으로 뛰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직전 경주에선 타이밍을 잘 잡아주고 좋은 모습으로 역주를 해줬는데 역시 이번 편성 상대 자체는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선두권을 나서는 마필들의 불리한 요소 자체는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차분히 자기 페이스만 유지해준다면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최대 이변 세력으론 관심 있게 지켜봐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상승세가 강한 마필이죠. 자, 3번마 진영의 거인을 필두로 자, 1번마 시가에이스와 10번마 로열 웨이버, 이변 노려볼 8번마 장산불패까지 4대의 접전 속에서 경주의 진행을 기대하는 오늘의 5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3번마 진영의 거인은 그 10월 4일 경주였죠. 이 방송을 통해서 진영의 거인은 따라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그 이전에 보면 매번 무리한 레이스를 펼치고 이제 아쉬움을 줬던 말인데 역시 따라가는 전개에서 선전했고 역시 닥터와이하고 이제 동반 입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말입니다. 진영의 거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차분하게 레이스를 펼친다 그러면 좀 더 뛰어줄 마필 같고요. 이번 경주가 앞에 가는 말들이 고만고만합니다. 단거리 편성이기 때문에 능력 오피스하다 그러면 진영이 거인한테는 오히려 더욱더 찬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도 평가하고 싶습니다. 상대마로 시가 에이스, 로열 헤이버, 8번마 장산불패까지 3대의 마필을 잘 설명했어요. 특히 8번마 장산불패 같은 경우는 이게 500km가 나가는 마인데 단거리만 뛰고 있어요. 이런 단거리만 뛰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역시 힘으로 뛴다. 전두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역시 1000m가 어울리는 말이라고 평가합니다. 제가 백돌리언한테 딱 한 마필만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뭐 지금 3대 마필 선정한 것도 나쁘지 않는데 저는 이 9번마 히든파티란 마필이 주행심사 때 보면 따라가는 전개에서 가능성을 보였거든요. 데뷔전 1200m는 선두권에 가담했다가 종반에 지구력이 없었고 지난 경주는 좀 선두권을 장악하는 과정이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이런 좀 평가를 해요. 9번마 히든파티도 따라갔을 때의 가능성 좀 열어두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히든파티 같은 경우에는 주행 심사 당시부터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졌었던 마필이고 좀 변화를 기대했던 마필이었어요. 최근에 부마인 올드 패셔니드라는 마필 자체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시수말인데 함께 때도 혈통적인 모습에서 뭐 최근에 스피드로 보여주고 있는 프렌치 보이라든가 뭐 픽스타임 여러 두의 마필들이 스피드형 모습에서 많은 선전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의 단점 자체가 데뷔전부터 직전의 경주까지 자세히 보시면 주행적 고개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훈련 때 모습 자체도 워낙에 높았던 고개 자체가 아직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까지는 이 마필의 변화보다는 검증의 무게를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찌 보면 바라보는 시각에 고개가 높다 이런 단점을 집어냈는데 시가이스도 보면 고개가 높죠. 장산불패도 고개가 높습니다. 이런 점이라 그러면 어떤 말을 상대말로 지목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경주만큼은 3번마 진영의 거인은 다시 한번 능력 상세를 보여줄 수 있다. 여기에 표현을 두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대 마필이 게이트를 단거리 편성 채우고 있습니다. 정말 이 6경주는 제가 이제 그 추천 경주로 승부 경주로 이제 지정한 경주입니다. 항상 보면 연말 경마가 저한테는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고요. 또 연초 경마가 이제 휴장 이후 경마라서 또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출주주기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제 좀 표현을 쓰겠습니다. 지난주는 뭐 적중해드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메인 승부를 이제 녹음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앞에 손실을 좀 만회하고 싶습니다. 메인 승부지만 다행스럽게 토요 경마나 일위 경마 메인 승부를 좀 적중을 해서 그나마 조금은 위안이 된 것 같습니다. 자, 6경주는 저는 고배당을 노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거리 편성이에요. 앞의 경주처럼 단거리 편성이라도 어떤 말이 가장 유리할까 이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여기에 이제 상대마로 지목되는 마필이 한 두 마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두 마필의
옥석을 분명 가려야 될 거라고 좀 평가가 되고 상대적으로 좀 인기 순위에서 밀려 있지만 1000m 경주도 충분히 경쟁력 있다라고 표현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를 최대한 압축해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중계 5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 17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0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최근 그 1등급에서 잘 뛰어왔던 말들은 조금은 눈에 보질 않습니다. 그래도 다소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신천돌체나 진치 이런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 경주가 어떤 레이스가 펼쳐질지 이윤희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윤희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서 1등급 편성치고는 좀 약한 편성 같아요. 이번 경주에서 눈에 돋보이는 두 마필이 선전을 할지 아니면 틈새를 도전할 마필이 있는지 한번 풀어주십시오. 네, 한라마 1등급이죠. 900점 초과 마일들의 1700m 장거리 경주로 편성이 되었고요. 기존 강자와 신예 간의 접전 구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하향세의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5번 신천돌체. 이번 경주 대비하면서는 강도를 상당히 높이면서 훈련을 가지고 갔는데요. 일단은 뭐 최근 경주에서 제가 몇 번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거리 적성에 있어서는 최고의 말로다가 일단 추천을 드렸었는데 졸전을 펼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이번 경기 역시 편성상 상대들보다는 한 수위의 말로 예상을 드리면서 좋은 결과를 일단 지켜보겠고요. 상대 마로는 4번 진치인데요. 직전 기량 회복하면서 입상을 일궈냈었는데요. 부담 중량이 이번 경기는 다소 올라갔지만은 기수와의 호흡도 좋고요. 훈련 과정에서도 또 역시 직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경주 막판 이 말에 주목인 막강 추임력으로 또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8번 신기명장. 이 말은 한 수 아래의 말로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능력 발휘 가능하고요. 또 발전성이 있는 말로다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대폭 내려간 부담 중량의 이점으로 경주 초반부터 10만 배만 잘 한다면은 경주 막판에 뚝심 발휘하면서 입상권 도전 나설 많이 되겠고요. 끝으로 복병권에서 한두를 더 말씀드리면 외곽의 10번 성원명가인데요. 역시 거리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강자 틈에서 전력을 다져온 말로다가 경주의 빠른 적응력을 또 1등급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직전 또 기수와의 호흡도 상당히 좋았던 만큼 이번에도 지구력 보강에 치중하는 훈련으로다가 전력을 재정비하면서 이번 경주 또 선두권 혼전 시 막판 훈련에 대한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복병권 말로 예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진치와 신천돌체 두 마필의 선전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이랬는데요. 윤 의원님. 네. 진치나 신천돌체가 또 편성이 약해져서 부담 중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 틈새를 도전해 볼 마필. 어찌 보면 6번마 무등산맥이라는 마필이 부담 중에 늘었지만 지난 경주가 이제 그 제주 한라마 그랑프리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 경주에서 가능성을 보였는데 이 마필은 좀 배제를 했어요. 이 마필의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충막감으로도 손색이 없는 마필이면 틀림이 없는데요. 훈련 과정에서 다소 이 잘 뛸 때의 모습을 이번 경주 훈련 과정에서도 보여지질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거리 경험 없지만 신예들이 일단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더 두각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윤 의원은 역시 이제 신천돌체, 진치 이 두 마필의 좀 선전을 기대하면서 좀 신의 세력이죠. 8번마 신기명장, 8번마 그리고 10번마 성운명관을 복병권 세력, 틈새를 도전할 세력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경기로 가겠습니다. 토요 7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대의 마필이 데이트를 깍채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의 선전을 기대할 것인지 아니면 그 틈새를 도전할 복병마의 반란을 기대할 건지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경주 같습니다. 조금은 인기마에 집중되어 있지만 복병마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경주 역시 백돌 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개도로 인사를 드릴 오늘의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그리고 풀게이트 14마리 접전 구도입니다. 무엇보다 기본 상승세에 대한 여력감이 좋은 마필들, 못 뛰었던 마필들도 잠재력이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상당한 난타전이 기대가 되는 오늘의 경주인 것 같습니다. 꼼꼼한 전개 속에서 마필의 능력과 잠재력, 전개가 준비에서의 모든 성과까지 고려해본다면 역시 4뒤의 선전이 기대가 되는 편성인데요. 3번, 7번, 8번, 14번 총 4두의 접전이 기대가 되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자, 초반부 전개는 4두 중에서 외선이지만 스피드감이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는 14번 스윕 트로피가 좀 더 빠르게 선두권에 가담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뒤이어서 최적 전개가 가능해진 3번마 수석 캡틴도 빠르게 2선에 가담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 기본 성장세가 좋은 마필 7번마 광양돌풍도 충분히 선두권에서 밀리지 않고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해 줄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또한 역습을 노려줄 수 있는 마필 8번마 금화발리오스도 결코 이번 편성에선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초반부 전개는 14번, 3번, 7번, 8번 이렇게 4두의 접전이 3코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되는 오늘의 7경주입니다. 자,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우수한 마필, 최근에 상승세가 우월한 마필이죠. 바로 3번마 수성 캡틴이란 마필입니다. 자, 데뷔 이전부터 이전째까지 2번의 경주를 연속으로 입상을 할 만큼 스피드와 탄력에 대한 기본기가 상당히 우수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를 순위로만 따져본다면 하위 등급이었죠. 거의 꼴등이나 다름없는 경주력을 보여줬는데 경주 자체의 내용만 판단해 본다면 결코 마필의 능력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게이트가 내선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었고 13번 게이트를 부여받았었는데 초반에 발주 때 약간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 기승을 했었던 송지철 기수, 항상 저희가 이런 표현을 하죠. 뭐 꼬마 기수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초반에 페이스를 안배를 잘 못해준 것 같아요. 오히려 늦었던 발주 속에서 참아줬으면 됐을 텐데 무리하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무리할 정도로 외선을 돌다 보니까 능력 자체를 기대가 할 수도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3번 게이트를 부여받았고요. 상대 마필들의 검증이 필요한 시점 속에서 박우른 기수의 안전교체라면 차분한 전개를 끌어낼 수 있는 만큼 능력 성장세 충분히 이번 경주 기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후차권에선 7번마 광양돌풍이란 마필이 상당히 상승세가 우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데뷔전에서는 약간 외측에서 마필을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이 마필이 좀 악벽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었었는데 실전 이전째에서 보였던 능력 자체는 그때는 좀 참아줬던 모습이었구나를 역력해 보여줄 만큼 능력 상승세가 우월한 마필이죠. 선출이 자유로운 마필인 만큼 이번 경주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자, 8번마 금화발리오스란 마필은 개인적으로는 나와 있는 마필 중에서 앞으로의 잠재력을 좀 많이 기대하고 싶은 마필입니다. 아직까지 마필 자체가 스피드에 대한 기대감 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주폭의 힘이 굉장히 강한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 자체에서는 초반부 전개 자체에서 완벽하게 밀려버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후미권에서 놀고 말았습니다만 이번에는 문세영 기수가 다시 한번 준비를 최선을 다해줬기 때문에 종반 취임력에서 앞설 수 있는 이번 편성 선두권의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자, 14번마 스윕 트로피입니다. 신인 기수 중에서 가장 아쉬움이 컸던 정현 기수에게 첫 승을 안겨줬던 마필이죠. 순발력과 탄력에 대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우수한 모습이고 외곽 14번 게이트에 안쪽에 있는 마필들의 좀 부담감은 있어요. 하지만 초반부 전개 여부에 따라선 계속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개 여부의 최대 2변까지는 고려를 할 수 있는 세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3번마 수성 캡틴을 필두로 7번마 광양돌풍과 8번마 금화발리오스 14번마 스윕 트로피까지 4두의 접전 속에서 기대하기 좋은 오늘의 7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백돌 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놓으니까 그 내마필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요. 이번 경주는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충마급의 마필도 선정하기가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백돌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 경주에서 그래도 이 마필이 입상 기대치가 가장 높다. 어떤 말을 선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성 캡틴인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는 사실상 송재철 기수가 저는 전개를 완벽하게 끌어내질 못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마필 앞으로 분명 더 뛰어줄 마필이고 이번 편성이라면 준비 자체에서도 가장 우수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수성 캡틴을 되돌아보면 저 역시도 이제 그 수성 캡틴을 가장 윗선에 올려놨는데 데뷔전에 보면 앞에서 두 마필 싸웠고 지난 그 두 번째 경주죠. 10월 30일도 보면 앞에서 좀 싸우는 경주가 펼쳐졌어요. 그래서 과연 이 마필이 검증 무대 지난번은 뭐 창사가 끌었던 레이스가 워낙 빠른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졸전을 펼칠 것이라고 예측을 했던 말인데 직전 경주보다는 어찌되었든 빠르지 않는 레이스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최적의 레이스를 펼쳤을 때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사뭇 궁금한 마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마로 7번마 강야 돌풍, 여기에 이제 8번마 금화 발리오스, 14번마 스위트로피 여기까지 이제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눈여겨보면 1번마 봄동이도 있고요. 제가 한 마필을 한번 여쭤볼까요? 봄동이라는 마필이 이번에 역시 순급전입니다. 이 마필은 좀 어떻습니까? 상태 자체를만 보면은 하위 등급의 마필과 연일 병합을 해주는데 역시 열감이 있는 모습은 상당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이 마필 자체의 잠재력도 무시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기존에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의 능력 상승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능력 비교를 해본다면 저는 이 마필은 이번 경주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예, 검증이 필요하다. 저는 이번 경주가 뚜렷한 강선행마가 없다고 표현해요. 외곽에 뭐 12번만 6월드란 마필도 이제 순발력 있고 그리고 이제 10번만 당찬 모습도 순발력을 갖고 있는데 좀 결정력에 좀 아쉬움이 있는 마필 같습니다. 제가 한 마필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2번마 지상여제란 마필 정말 계륵 같은 말 같아요. 이거는 2번마 지상여제 같은 경우는 선두권을 장악하고도 단권에서 무너진 모습이 보였고 늑발을 하고 추임력도 발휘했던 말이고 빠른 레이스 외곽 돌고도 들어왔던 말입니다. 그래서 순발력이 고만고만하다면 2번마 지상여제가 1200m 하지만 선두권을 장악했을 때 아니 발주가 정상적으로 와서 제대로 된 최적의 레이스를 펼쳤을 때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이게 상대적으로 인기 순위에 많이 밀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상여제 이번 새벽 조기 컨디션은 좀 어떻나요? 우선은 새벽 조기 때는 특별하게 패턴 자체를 올리기보다는 구보위주의 훈련 속에서 약간 고개가 높은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 마필은 6등급에서 3착으로 5등급에 진입을 했을 때 바로 입상을 차지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역시 저 역시도 크게 말씀을 드리진 못했습니다만 이 마필이 기습을 나섰을 때는 이번 편성 자체에서는 충분히 많은 이제 기대치를 모아줄 수 있는 이변 기대치 속에서 많은 환희를 선사해 줄 수도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번 경주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여러 마필을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그만큼 여러 마필의 검증 무대다라고 평가하는데 그 중에서 수성 캡틴이라 마필의 지난 경주 졸전인데 이번엔 좀 최적 레이스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떠한 모습을 문양한 건인데 저희들은 3번마 수성 캡틴이라 마필 딱 한 마필 좀 강조하고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백돌리원 지난주 역시 뭐 잘했던 것 같아요. 백돌리원 요즘 상승세가 정말 매서운데 터코의 천지파크 복승 10배당이 16.5배 접양막권을 깨고 추천을 드렸던 것이 역시 매섭습니다. 이 백돌리원이 최근 들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그 추천 경주는 후반부 쪽에 이제 포커스를 뒀어요. 8경주를 선정했습니다. 8경주 출마표 보시죠. 8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경주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는데요. 총 14대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도 인기마들의 선전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경주지만 출발과 동시에 가장 긴 직선주를 달리는 1400m 레이스입니다. 과연 어떤 말을 선정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리요. 네, 오늘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할 경주. 자, 8경주로 방송 추천 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14마리 풀게이트 접전 속에서 딱 눈에 들어오는 마필만 하더라도 거의 12에 가까울 만큼 기본 상승세 전력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경주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오히려 단촐한 편성 속에서 정리를 드린 편성을 오히려 초반에 정리를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고 넘어가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 편성 자체만큼은 좀 만만치 않다 하더라도 정말 이 마필만큼은 중심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하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뚜렷하게 선두권을 나설 마필들 중에서 저는 버틸 수 있는 세력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직전 경주가 검증의 무대가 됐었던 모습이었는데 그 불리했던 전개 속에서 무거웠던 부중을 뚫고 나왔었던 마필이죠. 바로 5번마 공룡이란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데뷔전 당시 이후에도 좀 바깥쪽으로 좀 치우치는 외삭기를 보였던 마필이라서 이거 교정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빠르게 교정을 해 나가면서 최근의 상승세, 무엇보다 직전 경주에서 내선에 갇히는 전개 속에서 그 무거웠던 등짐을 들고도 뚫고 나오면서 우승으로 능력을 입증해줬던 마필이죠. 1400거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모습에서 직전 경주 이미 검증을 해줬던 공룡이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준비와 잠재력의 우수 마필로 함께 호흡하자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후차권이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경주가 아니에요. 안쪽에 있는 1번마 슈퍼브로드부터 뉴빅토리, 명성제국, 승급전이지만 성신 파트너와 바깥쪽에 송환강자, 오발탄, JS 군단까지 빠르게 말씀드렸던 마필들 이외에도 기존의 변화를 보여주는 마필이 꽤나 많습니다. 정리가 필요한 경주겠죠. 하지만 제가 왜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노려왔던 마필. 이번 경주에서는 정말 이번만큼은 정말 노리고 싶은 마필. 역시 후차권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신이 있는 모습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예, 백돈 의원이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번 경주는 강축의 후차권 혼전 이런 표현을 좀 쓴 것 같습니다. 공룡의 상승세를 좀 기대하고 있다. 후차권에서는 혼전인데 백돈 의원이 노림수를 두는 마필이 있다라고 좀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백돈 의원과 함께 하신다면 아마도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토요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0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저는 인기마 접전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어찌 보면 인기마 접전인데 그 옥석을 가려야 될 경주 이런 표현을 좀 쓰겠고 작년보다는 이제 나이를 한 살씩 더 먹다 보니까 물론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 중량이 조금씩 높아지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의 더 검증 무대가 되겠지만 그래도 인기마 옥석을 가려보자 능력 상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의 선전을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백돈 의원 이번 경주에서 인기마 접전을 예측하고 있는지 또한 그리고 이번 경주에서 그래도 입상 기대치가 높다. 어떤 말을 표현할까요? 구경주 자체는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전력은 분명히 드러난 편성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 더 강하다. 단순히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껄끄러운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데뷔전부터도 이렇게 표현했던 마필이 한도 있죠. 자, 이 마필은 정말 신의 마필이 아니다. 너무 좋다. 봤던 모습 중에서 기대도 좋다. 믿어도 좋다라고 평가를 드렸던 게 바로 4번마 바람의 왕자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탄력들, 데뷔전 막강했던 스피드와 탄력을 바탕으로 여유 있는 우승을 차지해줬죠. 물론 이번 경주가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고 거리가 1400입니다. 상대 또한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기점으로 능력을 입증해야 되는 마필인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보여준 탄력, 전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최근에 서울과 부산을 봤을 때 능력 마필의 잣대 자체가 상당히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1000m를 뛰었던 마필이 1400을 바로 극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부활의 반석이란 마필, OS 어답도 있고요. 미소왕자, 그리고 지난주 1회 경마에선 터커라는 마필은 1000m 이후에 1600을 역주를 했었죠. 그만큼 최근에 능력 마필들은 거리에 상관없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바람의 왕자, 충분히 이번 경주 좀 더 높은 가능성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 터커가 부산 경마에서 부산 경마는 그렇죠. 1000m 치르는데 1000m가 최단거리고 1600m가 출발하면서 가장 긴 직선주로예요. 근데 터커가 그 외곽을 전개하고 불리한 전개 속에서 선전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런 부분을 과거의 이제 잣대보다는 최근에 말의 능력이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4번마 바람의 왕자 이번에 승급전에 1400m 서울에서는 그 출발과 동시에 가장 긴 직선주를 달리는 경주가 1400m입니다. 과연 바람의 왕자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조금 열어두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저는 이런 표현을 한번 쓰고 싶어요. 그 상대마들 보면 상대마로 지목한 것 같아요. 안양나이어, 매직탑, 거릴레로고
안양라이온은 과거의 능력이 좀 있다라고 평가하는데 뭐 상대마로 지목한 마필 어떤 말에 좀 우세를 점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신 마필 중에서 저는 그래도 6번마 빅마운틴의 회복세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경주입니다. 사실상 이 마필 자체가 직전에는 훈련 때를 보시면 코들레를 신청을 하고서 코들레를 하고서 훈련을 많이 했었어요. 높아진 고개가 좀 있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부담이 늘어났었고 상대의 흐름이 빨랐기 때문에 아쉬운 착승권이었죠. 하지만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의 훈련의 모습은 제가 직전에 기억했던 마필이 아니라는 느낄 정도로 상당히 마필 자체가 유연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난타전에 강한 마필이고 훈련 시 열감이 적은 이번의 경주라면 충분히 빅마운틴 이번 경주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만 안양 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정말 좋은 능력을 보였던 마필이고 올해 1월 달에 휴양을 갔다 왔던 마필이에요. 작년 이제 15년 1월 달에 휴양을 갔다 와서 7월 달에 돌아왔던 마필인데 돌아오고 나서 상태는 분명히 이상이 없었어요. 하지만 늘어난 거리에 출전하면서 계속 타이밍을 쟀던 모습이 있었음에도 직전에 아쉽게도 제대로 맥을 짚어내지 못했었죠. 하지만 회복세를 보였던 탄력 자체 워낙에 열감에 막강했기 때문에 늘어난 부중이라도 극복이 가능한 세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1번만 매직탑이란 마필 자체도 정말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 이번 경주에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역시 연투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준 마필 외에 뭐 3번만 언더풀 룰러가 이제 또 상대마로 지목될 것 같아요. 이번 경주는 역시 이제 어떤 말을 중시해 놓을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를 보면 6번만 빅마운틴이 지난 경주 보면 가장 불리한 레이스를 펼치지 않았을까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와우캣이 뭐 지구력에 좀 단점을 보이고 있다지만 와우캣이 끌었던 레이스에 빠른 레이스에 이제 선두거리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 빅마운틴 선취입이 좀 자렵다 이런 표현을 좀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직전에 아쉬웠던 모습을 훈련을 통해서 보강했기 때문에 저는 후차권에서는 가장 앞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이번 경주는 인기만 접전 같습니다. 근데 백동희 의원은 4번마 바람의 왕자가 승급전인데 그리고 거리를 대폭 늘렸는데 또 상대가 좀 강해졌는데 4번마 바람의 왕자의 상승세를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마를 준비하면서 보면 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전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1번마 매직탑이라는 마필이 어찌되었든 1800m를 치르고 거리를 내려놨던 점에서 1번마 매직탑의 선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풀어드린 경주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들이 풀어드린 경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리빙TV 홈페이지에서는 이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제공이 되어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방송을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관심,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멘트를 남긴 것 같습니다. 주로 컨디션을 살펴보자. 그 주로 컨디션을 살펴보자는 이유는 날씨가 많이 추워졌기 때문입니다. 주로 컨디션도 살펴야 되지만 이 추운 날씨라 그러면 내가 건강해야 정신이 맑아야 경마도 좀 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춥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경마 보내시기 당부드리겠고 저희들은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1위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